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건보료 감면에 대한 밝은 소식 2가지와 또 한 가지는 신청하면 건보료 금액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준비했는데요. 3가지 모두 완전 개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끈따끈한 최신 꿀팁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이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 모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대박 혜택 받으세요. 생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나 좋은 분들 모두 도움되는 소식들이니까 이 영상은 보셨으면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개인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원래 뒤쪽으로 가면 점점 더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 잘 아시죠? 그러나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얘기들로 구성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감면을 받았고요. 올해도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부터 알아보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 만드는 제가 직접 신청한다고 할 정도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올해 달라져서 건보료가 감면되는 내용 2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대박 꿀팁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최신 꿀팁을 서비스로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포함해서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딱 봐도 지역가입자가 좀 손해인 것 같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2가지 건보료 책정을 변경해서 바꾸게 되었는데요. 먼저 재산에는 원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요.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변경되는 효과로 인해서 지역가입자가 1463만 명이었는데 333만 세대가 월 최저 2만 5천 원부터 월 최대 10만 1천 원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30만 원에서 121만 2천 원의 건보료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하자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연식이나 차종은 이제는 더 이상 건보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2가지 건보료 소식만으로도 따끈따끈한 소식이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과 마지막에 서비스로 알려드리는 최신 꿀팁도 들어보시면 뭐 이런 것까지 있었어 라고 말하고 왜 나는 그동안 몰랐지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번에는 5개월치 미리 건보료 감면 받는 방법입니다. 5월 31일부로 지역가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을 겁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소득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작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 신고할 때 이 정도로 안 좋았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거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방법도 다른 것보다도 간단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소득이 줄어들어서 신청을 해서 5개월 미리 감면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소득이 줄어들어서 또 신청해서 5개월 미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 어제까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신청해서 5개월 미리 감면 받으실 텐데요. 저처럼 작년에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이런 내용 몰랐던 분들은 무조건 5개월치 건보료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손해본 것이죠.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건보료 공단에서 저를 많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얍삽하게 안 살기 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셨다면 주위에 이 영상 꼭 공유하세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얍삽한 거잖아요. 저의 신조가 얍삽하게 살지 말자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부자인 경우 빼고는 대부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신고를 작년 연말에 하고 올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즉시 4월부터 반영됩니다.
이게 직장가입자 건보료 책정 방식이고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제까지 요번 신고분 5월 30일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작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내고 있는 건보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올해 소득은 또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번 5월 31일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서 11월부터 변경되어 새로운 건보료를 조정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납부하는 건보료는 2022년 재작년 소득분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한 번 더 돌려서 보세요. 그래서 작년 소득으로 조정되어서 납부하는 건보료는 5월 31일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부터 적용되어서 아마도 변경되는 건보료가 11월 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알고 있으면 새는 돈 다 막아내는 겁니다. 금액도요, 알아보면 적게 차이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법 쏠쏠하게 많이 차이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꾸 어르신들한테 잔소리하고 싶네요. 농담입니다. 그만큼 알아두면 아는 만큼 이익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았다면 지금부터 5개월 건보료 빨리 감면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꼭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신고하는 만큼 조정이 됩니다. 5개월치 모두 감면받으려면 7월쯤에 신청하면 되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제출 서류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요.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려면 7월쯤이 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려주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6월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치를 미리 건보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늦어서 9월에 신청하면 2개월치밖에 감면 안 됩니다. 그마저도 신청 안 하면 못 받겠지요.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살고 계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건보료 감면받고 싶다고 전화한 경우에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은 7월쯤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 발급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건보료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매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도 올해 신청한 작년 소득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저는 2년 연속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속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셨다가 저희 영상 또 보셔도 감사하지만 안 보시고 매년 써먹으시면 됩니다. 중간 꿀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을 6월 1일 단 하루를 가지고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의 변동 여부를 구분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영상 찍는 오늘이 6월 1일 토요일이니까 오늘 하루가 재산의 변동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올해 다른 소득이 변화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6월 1일 이전에 처분했다면 11월 건보료 책정돼 매매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건보료 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아주 꿀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매매 예정인 분들은 앞으로는 6월 1일 이전에 하면 건보료 책정에 유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서비스로 최신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이것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건보료에 따르면 5월 21일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공제가 가능해졌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신청은 11월 20일까지 하면 제도 시행일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들은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받으면 제법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오늘 꿀팁들 어떠셨나요?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하시는 꿀팁이나 정보 있으면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릴게요. 땡큐입니다.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